그 70년 인생을 되돌아볼 때 제가 저지른 가장 큰 잘못은 저의 20대 중반 청년 시절에 저질렀던 일입니다. 저는 당시 저만의 이기심에 눈이 멀어 당시 사랑했던 사람과 그 가족에게 실로 어처구니 없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그 일은 전적으로 저의 잘못으로 변명의 여지가 없는 행위였습니다. 저는 즉시 잘못을 깨닫고 후회했으며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스스로를 치료하면서 제 생에 가장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학자로서 글 쓰는 이로 살아오면서 그때의 잘못을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이 모든 사실은 제 아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에게 주어진 마지막 소명으로 생각하고 국민의 여망인 검찰개혁과 법무부의 탈검사화를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저의 오래전 개인사는 분명히 저의 잘못입니다. 죽는 날까지 한시도 잊지 않고 사죄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해 그 이후의 제 삶이 학자로서 글쓴이로서 살아온 제 인생이 전면적으로 부정되는 것은 온당치 못한 일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국회에서 열릴 인사청문회에서 제 70평생을 총체적으로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경환 후보자의 해명 기자회견 내용 보셨는데 먼저 최진봉 교수, 이 내용이 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몰래 혼인 신고를 했다는 게 뭡니까? 지금 그게 이제 법원의 판결문이 공개가 됐는데요. 그 판결문에 보면 젊었을 나이에 자기보다 5살 어린 여성을 친지의 소개로 만나서 교제를 했었고 그러나 그 여성분이 약혼이나 결혼을 좀 주저하고 있는 상태에서 본인이 혼자서 그 여성의 도장을 파서 그 도장을 갖고 가서 혼인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이제 그 혼인 무효 소송을 여성이 냈고 혼인 무효 소송이 받아들여져서 혼인이 무효가 된 사건인데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여성, 당사자인 여성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본인이 다른 사람의 도장을 만들어서 그 도장을 찍어서 공문서를 위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걸 제출해서 혼인이 되도록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성 입장에서는 엄청난 피해죠, 그거는. 그리고 엄청난 피해죠. 그 당시에 이제 법학도였을 것 같은데 안경환 후보자가 법학도가 그게 범죄 행위라는 사실을 몰랐을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의문이 생기는 것이고요. 처음에 청와대의 해명이 저 내용과 좀 다르게 나왔었어요. 알겠습니다. 그것까지만 보고요. 여기서 75년 12월이고요. 이 소송을 제기한 게 그 다음에 3월. 그러니까 바로 알았다는 얘기인데 당시에 소송 내는 것도 상당히 쉽지 않았을 건데 지금 시점에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형, 범죄가 성립이 됩니까? 당연히 이게 저 해명대로 하면 범죄가 되고요. 범죄는 이제 이거 사문서 위조하고요. 그다음에 이거 위조 사무소 행사. 이게 첫째 2개제가 되고 그다음에 이거 호적 등본의 그 공정증서 원본 부실 기재라는 게 있어요. 바로 이게 그 실제 혼인할 의사 없이 혼인이 한 것처럼 돼 있기 때문에 그게 공정증서 원본 부실 기재죄하고 동행사죄 이렇게 4개 범죄가 성립하는데요. 저는 이게 저 해명을 안 믿어요. 왜냐하면 이게 저도 혼인 무효 소송을 3번 해봤는데 저런 식으로 이게 일방적으로 위조해가 혼인하는 경우는 없어요. 옛날에 이게 뭐 미스 코리아 진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왜냐면 이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범죄 행위고 처벌이 저게 높은 형이에요. 5년 이하씩.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게 둘이 실제는 혼인해가 살다가 보통은 이제 이거 애도 없고 이럴 때는 이혼할 때 이게 이혼의 기록이 남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보통 서로 합의하에 그럼 이게 우리 일방적으로 혼인신고한 걸로 해서 혼인 무효 소송으로 호적하면 세탁하자. 이런 소송으로 이게 저도 3번 해봤어요. 지금은 이게 어려워요. 지금 이게 형사고소해가 처벌된 판결문이 있어야지 받아주기 때문에 워낙 이게 악용되니까. 근데 저 시점에 과거에는 그런 게 형사고소 안 하고도 서로 이게 말만 맞추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해서 무효가 돼버리면 그럼 이게 둘 다 이혼 전과가 안 남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아마 안경환 후보자가 옛날에 아마 그런 식으로 해명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아니 그러면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그 내용을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 내용이 도덕적으로는 이 내용보다 더 나쁠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이게 서로 결혼해가 살았는데 바로 이게 이혼의 흔적을 안 남기기 위해서
법원을 이게 사법부를 악용해서 만약 호적 세탁을 했다면 예. 그게 도덕적으로 물론 오늘 것도 나쁘지만 아니 그거하고 예. 도장 남의 도장을 몰래 파가지고 결혼을 안 하겠다는 여자하고 혼인 신고한 거하고 이게 같나요? 물론 이게 범죄로 보면 이거는 완전히 형사처벌되는 예. 거지만 이미 40년 전에 이거 공소시효는 지났잖아요. 예. 그런데 만약에 사법부를 이용해서 실제는 혼인내가 살면서 혼인 무효력의 그 이혼을 세탁했다면 그것도 이게 제가 보기에 도덕성 검증에서는 상당히 이게 아주 비도덕적이고 예. 그래서 지금은 반드시 고소를 해서 형사처벌이 됐을 때만 혼인 무효 소송을 받아줍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이제 청와대 설명인 건데 그렇게 청와대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가짜 도장을 왜 팝니까? 혼인을 하는데? 그러니까 저 해명을 예. 저에게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한번 생각해 서울법대까지 놓으신 분이에요. 예. 그럼 이게 엄청난 중대한 범죄예요. 근데 이거 혼인신고한다고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한테 사랑 돌아옵니까? 이 해명이 납득이 됩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저거는 지금은 오히려 이게 그 옛날 살던 여자를 보호해주는 측면도 있고 아마 이게 그리고 이제 어차피 혼인 무효 소송을 했기 때문에 그 맞춰야 되기 때문에 아마 저는 해명을 하는 거고요. 실제는 예. 저게 아니고 저는 이게 그 두 분이 실제 결혼해가 살았는데 나중에 이혼하면서 이혼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혼인 무효로 끝낸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그렇다면 저는 이제 이해는 안 되는 것은 물론 네. 이제 서 변호사 말도 개인 생각이시니까 가능할 수는 있지만 그럼 안경원 후보자가 결국은 지금 얘기한 도덕성에서 비판받을까 봐 결국 그걸 숨기고 그냥 판결문대로 얘기를 한 거다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해야 되는 그렇게 거잖아요. 되는 우리가. 거거든요. 그러면 예. 물론 이제 공소시효가 지났으니까 이거는 이미 이제 처벌을 할 수 없어요. 예. 그런데 비난을 어떤 게 더 많이 받을까 이거는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 변호사님 말씀처럼 그게 도덕적으로 더 비난을 받을 수 있을까 아니면 이게 더 비난을 이건 받을 수 있을까? 형사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러니까 거죠. 이게 만약에 저게 공소시효가 안 지났으면 형사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처벌 안 받고 물론 그때는 민사하고 형사로 여성분이 뭐 고소를 안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넘어간 얘기인데 그런 얘기를 그걸 바꿔서 얘기했을까? 그건 조금 알겠습니다. 저는 의문이라는 생각이 거기서 듭니다. 마무리하고 근데 서영호 선생님 이 문제를 청와대 민정이나 인사 쪽에서 알고 있었느냐? 오늘 오전까지 나온 해명을 보면은 정확히는 모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인권위원장 시절에 이미 해명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기록이 남아있지 않았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비공개적으로는 알았을 텐데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라든가 이런 근거 자료를 찾기는 어려웠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법률적 하자는 없다라고 판단한 것 같고 다만 도덕적인 문제, 국민 정서적인 문제가 남아있어서 이 문제가 국가인권위원장 할 때는 비공개였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 수 있는데 법무부 장관을 하게 되면 공개적인 청문회를 하게 됨에 따라서 아마 이 문제가 좀 불거졌다는 생각이 들어서 청와대에서는 도덕적인 문제가 있지만 법률적인 하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다소 안이하게 대응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문제가 검증 문제로 가면은 청와대 책임이 어느 정도냐로 다시 이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조국 민정수석이 그동안에 뭐 했냐 이거죠. 여태까지 모르고 했느냐, 알고 했느냐. 그리고 아까 뭐 서 변호사도 얘기했지만은 그런 여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뭐 혼인무효 소송을 했다. 만약에 그 청와대 말이 사실이라면은 그것도 큰 문제고 오늘 서 변호사 말대로 그렇게 했다면 오늘 기자회견은 완전히 거짓말도 그런 거짓말이 없잖아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참 이게 5대 비리 뭐 이렇게 한다지만 그거를 떠나서 갈수록 더 커지는 거 아니야 싶어요. 위장전입은 말이 위장전입이란 말이 좀 굉장히 위장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뭐 수검댕치라고 밤에 전입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줘서 그렇지 위장전입은 어떻게 보면 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거든요. 음주운전도 대리운전이 차 놓고 갔는데 옆에 잠깐 주차하려다가 걸린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정황이 많거든요. 그렇지만 이거는 도장을 위조해서 혼인신고를 했다고 해도 엄청난 범죄고 또 같이 살았는데 그걸 이혼 기록을 삭제하기 위해서 혼인 무효 소송을 했다는 거 그것도 거짓말했다는 것도 엄청난 범죄고 제가 보기에는 이런 어떻게 보면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저는 너무 엽기적이라 말 표현하기가 참 어려울 정도인데 경찰청장은 그 음주운전을 속이고 사고 낸 거 속인 경찰청장에 또 법무부 장관은 또 혼인신고를 위조할 정도의 법무부 장관에 또 조국 민정수석은 또 논문 표절 얘기부터 검증 부실부터 해서 검찰 개혁을 법무 개혁을 도대체 어떻게 하려는지 저는 걱정이 많이 됩니다. 한 가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대목은 도장을 위조 혼인신고했다고 하는데
사법적 처벌을 받지 않았단 말이죠. 예. 그래서 실제로 법무부 장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는 하자가 없는 이 문제를 개인의 과거 무슨 사연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 재판부에서는 그 얘기를 오늘 할 줄 알았거든요. 네, 그래서 기자회견에서. 저는 뭐 이후에 언론을 통해서 할지 청문회에서 나와서는 그 얘기를 분명히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게 이렇게 직무 수행과 무관한 개인의 가정사, 도덕적이고 법률적이고 국민 정서에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법적인 문제가 없는 문제에 대해서 예. 어디까지 문제를 삼아야 하는 것인가. 또 나아가서는 그 남자는 누구인가라는 책에 대해서 학자로서 표현과 서술을 한 표현의 문제에 대해서 청문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예. 이번 그 안경환 그 장관 후보자의 그 도장 위조 혼인신고 사건 를 논외로 하고라도 다시 한번 고민해봐야 될 대목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 저는 안경환 후보자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법률적 위반이 아니라 국민 정서에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할지 말지를 판단할 수 있는 잣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사퇴하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청문회에서 한 번 더 해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때 한번 좀 보도록 하고요. 아들 문제도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해명을 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아들은 재학하던 학교에 남녀 학생을 엄격하게 분리시키는 학칙을 위반하였습니다. 그리고 학내 절차를 거쳐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 절차에 개입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적은 결코 없습니다. 다만 학교 측에서 징계 절차의 일환으로 학생의 반성문과 함께 부모의 탄원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해 왔기에 부끄럽고 참담한 아비의 심경으로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절차에 따라 부모로서 청원의 말씀을 드린 것이올 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쓴 탄원서에는 제 자식은 학칙에 따라 엄정하게 징계하더라도 상대방 학생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를 바란다고 썼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제출한 탄원서를 공개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핵심은 탄원서를 내면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느냐 여부입니다. 그렇죠. 이제 저게 무슨 얘기냐면 이 안경환 후보자의 아들이 H 고등학교입니다. 자립형 사립고고요. 유명한 학교고 비리 문제를 그 당시 예전에도 그 재직했던 선생님이 그걸 밝혀가지고 큰 논란이 됐던 사회적으로 그런 학교입니다. 저 학교의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여학생을 자기 방에 불러서 같이 있었다는 얘기를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고 그것이 이제 발각이 되면서 학교에서 선생님들과 교장, 교감 선생님도 회의를 해서 퇴학 처분을 내렸습니다. 만장일치로. 그 상황에서 교감 선생님이 탄원서를 안경환 후보자한테 제출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재심을 하게 됩니다. 재심을 하게 돼서 재심에서 원래 퇴학 처분을 받았던 원심이 바뀌어서 2주 특별교육과 1주 자숙이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어지면서 계속 학교를 다니고 졸업을 하게 되는 상황인데 이제 문제는 탄원서를 이제 본인은 학교 측에서 요구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탄원서를 전달한 사람이 누구냐면 현재 순천대 교수인 부인이십니다. 근데 부인이 그때 당시 학부모회의 임원이었어요. 그 학교 학부모회의 임원이어서 그것이 압력이 되지 않았나 하는 것이 지금 의혹으로 일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제가 그걸 좀 비교하기 위해서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저 학교에서 무슨 일이 하나 있었냐면 비슷한 사례가 있었죠. 비슷한 사례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보다 훨씬 더 저는 좀 경미하다고 보는데 한 학생이 남학생이 스트레스성 대장성 위험을 갖고 있어서 화장실을 자주 이용했어야 됐나 봐요. 그런데 너무 급해서 여자 화장실에 가서 휴지를 가져온 그 사건이 발각이 되면서 이 학생이 퇴학을 당했습니다. 그때는 부모가 아이가 아프고 대장성 위장암을 앓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재심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학교에서 단호하게 재심은 안 된다고 해서 퇴학을 시켰어요. 그거 두 개의 사건이 이제 비교가 되면서 왜 안경환 후보자의 아들에게만 특별히 더 재심의 기회도 주고 또 경감을 시켜줬냐 하는 부분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선배님 두 가지 사례의 경중을 한번 따져보자면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뭐가 중하고 뭐가 경한지. 뭐 제가 보기에 저 부분 해명은요. 저는 이게 그 진심으로 느껴져요. 옛날에 이게 저도 저희 아들이 좀 잘못해가 제가 반성문을 한번 쓴 적이 있는데 저는 이게 제 잘못으로 반성문 쓴 적 한 번도 없어요 평생. 근데 아들 때문에 한번 쓴 적이 있어요. 학교에서.
근데 저렇게 징계할 때는 부모 의견도 이렇게 징구하잖아요. 그럼 이게 부모로서 뭐 이거저거 의견 쓸 수 있고요. 저는 이게 저 부분은 후보자의 잘못이 아니고 우리 이게 학교 측의 잘못이 있다. 왜냐하면 이게 학교 측에서는 학생이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형평, 평등의 원칙이 중요한데 우리 이게 더 경한 거는 더 무겁게 하고. 결정은 학교가 한 거니까. 그렇죠. 저는 이게 학교 측의 잘못이라 보고요. 조금 전에 말로 다시 혼인 고 한마디만 딱 더하면 방금 제가 후보자에게 그 도장만 위조해서 혼인신고했다는데요. 도장만 가지고 혼인신고 안 됩니다. 학생의 그 첨부 서류들이 많아요. 호적 등본이든 주민등록 등본이든 이게 본인이 스스로 뗄 수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 그거는 진짜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도장을 진짜 위조해서 혼인신고하면요. 대부분 이게 혼인소송할 때 고소합니다. 바로 사무소 위조했잖아요. 그럼 이게 변호사 선임회가 소송까지 하면서 이게 법으로 고소를 안 했다? 처벌된 게 없잖아요. 저는 이게 그 말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소장님은 저기 법무부 장관의 직무와 관계없다는데 아니 범법을 한 게 법무부 장관 직무와 관계 없습니까? 그러면 법무부 장관의 직무가 준법 법을 지키는 건데 그게 법을 어긴 거잖아요. 알겠습니다.